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챕터 6 부착, 정착, 이음을 할 건데, 여기도 이제 그냥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쉬운 챕터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번 철근의 부착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나왔거든요. 이게 철근의 부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은 다 외우라고 하는데 이 토목기사 시험에서 얘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답만 외우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철근의 인장 강도는 이 부착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 영향을 주냐면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영향을 주지 철근의 인장 강도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궁금한 학생들은 뭐 콘크리트 강도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철근의 표면 상태가 영향을 주고요. 뭐 철근의 이렇게 피복 두께가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요게 아니다만 기억을 하면 돼요. 토목기사에서는. 됐고. 2번 철근의 부착 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네, 1번 보기. 경사 인장 균열이,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철근이 균열에 저항하게 되고, 당연히 철근이 균열에 저항을 하겠지. 그리고 균열면 양쪽의 부착 응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 인장 철근의 응력을 감소시킨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내가 사인장 균열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철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사인장 균열면에서는 얘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벌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잡아당겨지죠. 그러니까 얘가 벌어지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철근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지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철근은 인장 응력이 증가하겠죠. 이거에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응력이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균열에 저항을 하니까 인장 응력이 증가하는 거고요. 너무 좀 문제가 좀 시시하지. 천천히 읽어보면. 그 다음에 2번. 거푸집 내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상부로 상승하는 물과 공기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블리딩 현상입니다. 블리딩 현상. 블리딩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콘크리트는 물, 공기, 시멘트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물이 이제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는 현상을 블리딩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발생했을 때 수평으로 놓인 철근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며 이로 인해 철근과 철근 하단에 형성될 수 있는 수막 등에 의해서 부착력이 감소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덩어리를 이렇게 여기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블리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철근이 만약에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가로막히면서 여기 내 물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 웅덩이가 이렇게 쌓여요. 그럼 원래 여기는 시멘트가 철근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착 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몰라도 상관없다는 것은 정말 시험 보는데 몰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심심하면 읽어보고요. 중요하지 않다. 3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기사시험 준비하는데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봐봐요. 강도설계법에서 인장철근이 나왔고요. 인장철근 중요합니다. 이 인장철근을 정착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본 정착 길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정착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음입니다. 이음 공식이 있는 거야. 정착 길이, 이음 길이 공식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인장 이형철근, 확대머리 이형철근, 여기 지금 표준갈고리, 압축 이형철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인장철근 물어봤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 정착 길이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기본 정착 길이라고 하면은 기본이 붙으면은 보정을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얘까지만 기본 정착 길이고 이걸 곱하면 정착 길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공식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외워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외우기가 좀 수월한 게 기본 정착 길이를 일단 외운다고 해봐. 그럼 람다 루트 FCK분의 0.6 FI dB 이렇게 있는데 앞에 숫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장 이형철근이면 0.6이고 여기 압축 이형철근이면 0.2오고 그 다음에 표준갈고리나 확대머리 이형철근은 0.24가 이렇게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동그라미 친 애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입이에요. 하나씩 넣어볼게. 람다 있습니까? 없으면 1이에요. 없죠? 없으면 1이야. 그 다음에 루트 FCK인데 FCK 있죠? 24MPa 있고 얘는 뭐 대입하고 이렇게
FI 300MPa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공칭 직경이 28.6mm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지금 지름이 29mm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없으면은 그냥 이거 갖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공칭 직경이 주어지면은 이거 갖다가 넣으면 돼요. 정확한 직경이니까. 그래서 28.6mm를 갖다 넣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1051이니까 얘가 답입니다. 공식 외웠냐 안 외웠냐 물어보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기본 정착끼리니까 여기다가 내가 알파나 베타 곱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최소값 규정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얘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정착 길이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기본 정착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300mm보다 크다 이런 거는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됐고. 4번 이거는 숫자만 변경이 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인장 철근이고 기본 정착 길이니까 공식 그대로 갖다가 대입하면 되고요. 5번 또 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은 조건에서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중요하지.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이렇게 있을 때 D25짜리 철근을 사용을 했는데 인장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인장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니까 람다 루트 FCK분의 0.6 FI DB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대입을 할 건데 람다 있습니까? 람다가 있죠. 왜 있냐면은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문제에서 지금 내가 쪼갰 인장 강도가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람다 구할 수가 있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안 되고, 쪼갰 인장 강도가 주어진 경우에 람다 값은 이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갖다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0.56 이렇게 있고 FCK가 문제에서 24MPa를 갖다 넣고요. 쪼갰 인장 강도가 2.17이니까 갖다 넣게 되면은 람다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체크해주고 1보다 작은지. 됐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FCK가 문제에서 24MPa를 갖다 넣고 0.6 이렇게 있고, FI가 문제에서 400MP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름은 이제 얘를 갖다가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 나오니까 답이다. 이게 답니다. 6번 보통 중량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고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있고 쭉쭉 있는데 이번에는 압축 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죠, 요거. 압축 이형 철근인데 기본 정착 길이니까 요걸 써줘야 되는데, 요게 이 뒤에 이제 최소값 규정은 이거는 이제 기본 정착 길이에 대한 최소값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외워야만 풀 수가 있는 건데, 좀 포인트는 인장은 0.6이 들어가고 얘는 0.25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이 최소값 규정은 기본 정착 길이에 대한 최소값 규정이고, 여기 밑에 있는 얘는 이제 정착 길이에 대한 최소값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까지 해줘야 돼. 대입을 합니다. 람다 있습니까?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통 중량 콘크리트라고 했으니까 람다 1 이렇게 있고, FCK가 문제에서 35MPa이니까 여기 있고 0.25 들어가고, FI가 400MPa이고 나머지는 다 대입이지. DB 있습니까? 여기 있네. 직경이 25mm라고 줬으니까 갖다 쓰고요. 얘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요것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0.043 있고 FI가 400MPa 있고 DB가 25mm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좌변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나 봐. 근데 얘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요것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안 크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이 이제 430이고요. 7번 얘는 숫자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이 이제 압축 이형 철근이고 기본 정착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8번 얘도 이제 숫자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풀어보고요. 공식을 외워야 뭘 풀겠지.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9번 아래표의 조건에서 이번엔 표준 갈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 표준 갈고리의 인장 이형 철근,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표준 갈고리의 기본 정착 길이니까 뭘 봐야 됩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정착 길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인장 이형 철근 같은 경우는 이 알파랑 베타 곱해지지 않은 게 기본 정착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준 갈고리는 베타 곱해진 것까지가 기본 정착 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설계 규정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춰서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갖다 쓸 거고요. 이거까지 곱해줘야 돼. 나머지는 이제 대입을 합니다. 람다 있습니까? 람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1이야. 여기 있네요. 보통 중량 골자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1 쓰고,
FCK는 28메가파스칼이니까 여기다 갖다 쓰고요. 0.24 이렇게 있고 FI가 400메가파스칼 이렇게 있고요. DB가 지금 얘 아니고 이거 갖다 써줘야 되죠. 그렇죠? 요거를 갖다 쓰고 베타 있습니까? 베타가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도막되지 않은 철근으로 배치를 했대요. 그럼 내가 이제 베타가 이 도막계수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베타가 이거지. 1이 있고 1.2가 있고 1.5가 있는데 문제에서 지금 도막되지 않은 철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도막되지 않은 철근이니까 1을 갖다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에다가 내가 1을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633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랑 이제 제일 가까운 거 찾으면 됩니다. 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적용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것보다 커야 됩니까? 아니죠. 왜냐면은 나는 지금 기본 정착끼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최소값 규정은 정착끼리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지 안 큰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10번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 산정 시 필요한 알파와 베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틀린 것은 피복 두께가 3dB 미만 또는 순간격이 6dB 미만인 도막 철근일 때 철근 도막계수 베타는 1.5를 적용한다. 맞습니까? 피복 두께가 3dB 미만 순간격이 6dB 미만이고 이때 도막 철근이라고 했으니까 1.5를 적용을 하죠. 맞죠? 이걸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은 수업 시간 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도막되지 않은 철근이고요. 물론 여기 아연 도금도 있지만은 여기는 도막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코팅이 안 됐어. 코팅이 안 되면 1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코팅이 됐다. 코팅이 되면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코팅 안 되면 1, 코팅 되면 1.2고 코팅도 되고 여기 뭐 피복 두께 어쩌고 순간격 어쩌고 있으면은 1.5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는 코팅 안 되고 된 거에다가 이 조건까지 붙고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물론 얘는 추가적으로 외워줘야 되고요. 얘는 맞는 거고. 2번 상부철근에서 상부철근이니까 이제 위치에 따른 개수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때 정착 길이 또는 겹침 미음부 아래 300mm를 초과되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친 수평철근인 경우에는 알파를 1.3을 사용한다. 여기 뭐 300mm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면 1.3이라고 했어요. 요게 아니면은 1이고 얘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연 도금 철근은 철근 도막계수 베타를 1로 적용한다. 내가 도막되지 않거나 아연 도금이면은 1입니다. 이거는 외워줘야 되고요.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에폭시 도막 철근이 상부 철근인 경우에 상부 철근의 외치계수 알파와 철근 도막계수 베타의 곱은 1.6보다 많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요게 있다고 했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 1.7보다 클 필요는 없다. 이런 설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 답이 4번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알파, 베타랑 얘까지 해서 외우고요. 11번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 산정 시 필요한 보정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상부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상부 철근 어쩌고 나오면 이제 여기서 1.3 아니면 1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뭐 위에 뭐 300mm 어쩌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1.3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물론 얘를 달달 외우면 좋겠지만 뭐 300mm 초가 어쩌고 있으면 1.3이고 그 다음에 에폭시 도막철근인 경우에 코팅을 했어. 이때 피복 두께 및 순간격에 따라 1.2나 2를 사용한다. 내가 여기는 도막하지 않았죠. 여기가 이제 도막했잖아. 그치? 이때는 내가 이제 순간격에 따라서 1.5나 1.2를 쓰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FSP 쪼개 민장 강도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전경량 콘크리트에 람다를 얼마로 쓸 것이냐 0.75를 쓰죠.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폭시 도막철근이 상부철근의 경우에 상부철근의 위치계수 알파와 철근 도막계수 베타의 곱이 1.7보다 클 필요는 없다.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오케이. 12번 이 정도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형 철근의 최소 정착 길이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정착 길이가 이렇게 있고요. 최소값 규정이 어디냐면은 인장 철근은 300mm 이상 돼야 되고 압축 이형 철근은 200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대머리 이형 철근이랑 표준 갈고리는 8dB 150mm 이상, 8dB 15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건 알아줘야 돼.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 철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얼마야? 8dB 이상 150mm 이상이거든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됐고 인장 이형 철근은 300mm, 압축 이형 철근은 200mm고요. 그 다음에 확대머리 이형 철근은 8dB 150mm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할 게 없죠. 토목설계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걸 외웠냐 안 외웠냐의 문제입니다. 13번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압축 이형 철근이고요. 정착이니까 이제 여길 보면 되겠지. 여기 요 부분을 보면 됩니다.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정착 길이는 항상 200mm 이상이 돼야 된다. 맞죠? 2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정착 길이에요. 정착 길이. 기본 정착 길이였으면은 얘는 틀린 보기죠. 왜냐면은 이거는 정착 길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얘기고.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보정 개수를 곱해서 구한다. 맞죠? 여기까지가 기본 정착 길이고요. 기본 정착 길이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보정 개수 곱하고 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은 정착 길이가 되고 그 값이 이제 200mm보다 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도 이제 맞는 얘기고요. 해석 결과 요구되는 철근량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에는 보정 개수 이거를 곱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됐고. 지름이 6mm 이상이고 나선 간격이 100mm 이하인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철근의 보정 개수는 0.8이다. 뭐냐면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 보정 개수가 0.8이 아니고 0.75가 있습니다. 75. 그래서 얘를 언제 적용하느냐? 그거는 이제 이론서 밑에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궁금한 학생들은 이론서 표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압축 이형 철근에 들어가는 보정 개수가 0.75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14번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다 끝납니다. 보게 되면은 인장 이형 철근 및 이형 철선의 정착 길이는 항상 300mm 이상이 돼야 된다. 맞죠? 300mm 이상이 돼야 돼요. 맞죠? 잘 봐야 되는 게 정착 길이인지 봐. 기본 정착 길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정착 길이 규정이라고 했고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400mm 이상이 돼야 된다. 아니죠. 200mm 이상이 돼야 되죠. 틀렸고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 정착에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 어디 갔어? 갈고리는 인장일 때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수업 시간 때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냥 지금은 외웁시다.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간단하게 할까 다시? 아니 내가 철근이 이렇게 있어. 철근이 있는데 내가 갈고리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럼 내가 이 갈고리가 인장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잡아당기면은 이 철근에 머리가 탁 걸리겠죠. 갈고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하는 애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압축을 준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갈고리가 빠지겠죠. 뭐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뭐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외우면 되고 됐고 맞는 얘기고. 4번 단부에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8dB 150mm 이상이 돼야 된다. 표준 갈고리는 8dB 150mm 이상이 돼야 되고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기본 정착 길이가 아니라 정착 길이에요. 그 정도만 조심해주면 되고요. 15번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있습니다.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 정착에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얘는 인장에만 유효합니다. 맞는 얘기고. 정착 길이는 위험 단면부터 갈고리의 외측단까지 길이로 나타낸다. 이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봐. 몰라도 된다. 됐고. 3번 쪼개 인장 강도 값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모래 경량 콘크리트의 경량 콘크리트 개수 람다는 0.7이다. 그러니까 요거란 얘기죠. 모래 경량 콘크리트 람다 얼마입니까? 0.85예요. 틀렸다는 얘기지.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고. 기본 정착 길이에 보정 개수를 곱하여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데 맞죠? 네,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보정 개수 곱하면 정착 길이가 된다고 했고 이 정착 길이는 8dB 이상 150mm 이상이 돼야 된다. 맞죠? 여기 얘보다 커야 된다.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 정착 길이인데 이거에다가 보정 개수를 곱하면은 정착 길이가 되고요. 그 값이 물론 이것도 곱해줘야 돼. 그 값이 이제 얘보다 커야 된다.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16번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에는 정착에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맞죠? 여기는 인장만 유효하고요. 정착 길이는 위험 단면으로부터 갈고리의 외측단까지 거리를 나타낸다.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됐고. 3번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D35 이하 180도 갈고리 철근에서 정착 길이가 어쩌고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보정계수는 0.7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은 이 표준 갈고리에 적용되는 이 보정계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곱해지는 이 보정계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보정계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0.7이 있고 0.8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은 얘가 0.7이 맞냐 0.8이 맞냐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얘가 지금 표준 갈고리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이 0.7이 적용되는 규정과 0.8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오죽 복잡했으면 여기다가 복잡한 보정계수 이렇게 적어놨겠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론서에 적어놓긴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꿀팁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0.7과 0.8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쭉 나왔는데 피복 두께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0.7에 대한 규정이고요. 피복 두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0.8에 대한 규정입니다. 눈치껏 봐야 돼, 눈치껏.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지금 갈고리에 대해서 지금 내가 무슨 갈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정계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0.7 아니면 0.8이야. 그 문제에서 앞에서 피복 두께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지 봅니다. 근데 없죠. 피복 두께 어쩌고 말이 없어. 그러면은 얘는 0.8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론서를 한번 봐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숨만 나오죠.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됐고, 4번 기본 정착 길이에 보정계수를 곱해서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데, 맞죠? 이때 이거에다가 이거 곱해서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데 이 정착 길이는 항상 이것보다 커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7번부터 봅시다. 철근의 정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답을 그냥 보기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휨철근을 정착할 때 절단점에서 개수전단력이 4분의 3 파이 VN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휨철근을 인장구역에서 절단해도 좋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3분의 2 파이 VN을 초과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외웠으면 좋겠어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다. 왜냐면은 나머지 보기들도, 물론 이제 2번은 여러분들이 아는 보기죠. 뭐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구역에서는 철근 정착에 의하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만은 뭐 나머지는 뭐 이것도 볼만하네. 뭐 철근의 인장력을 부착만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 갈고리를 병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철근을 배치했는데 얘가 이제 부착력이 좀 떨어져. 그때는 내가 이제 끝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배치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 보기에서 얘가 4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더라.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서에게는 지엽적인 건 이렇게 약간 쳐내면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18번 휨부재에서 철근의 정착에 대한 안전을 검토해야 되는 곳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그냥 설계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휨부재에서 최대 응력을 받는 점과 그리고 인장철근이 끝나거나 굽혀진 지점에서는, 여기서 보게 되면 끝나거나 굽혀진 것, 최대 응력점, 여기서는 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착을 검토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암기해 줘야 됩니다. 됐고, 19번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 이음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이 철근과 이 철근을 이제 여기서 겹침 이음을 할 건데 이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여기 철근과 여기 철근의 지름이 다를 경우에 설계 규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겹침 이음하는 경우에는 이때 이음 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중에서 큰 값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중에서 큰 값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됐고,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설계 규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다고요. 20번 철근의 겹침 이음 등급에서 A급 이음 조건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A급 이음이 있고요, B급 이음이 있다고 했는데 A급 이음은 내가 이제 1을 곱하니까 별도의 보정을 안 한다는 얘기고 1.3을 곱합니다. B급 이음은. 그런데 계산된 이음 길이에다가 얘는 1을 곱하고 얘는 1.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A급 이음이냐? 요게 이제 이 식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식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뭐냐면은 배치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걸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철근량보다 배치된 철근량이 2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소요 겹침 이음 길이 내에서 겹침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이때는 내가 이제 A급 이음으로 보겠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반수 이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옛날 단어라서 그런지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르면 됩니다. 이거요. 배치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과가 요구되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얘가 배치된 철근량이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겹침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 A급 이음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합니다.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보기고요. 21번 인장철근의 겹침 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발철근의 겹침 이음은, 다발철근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철근을 하나의 다발로 이렇게 만들어진 철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발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다발 내의 개개철근에 대한 겹침 이음 길이를 기본으로 결정되어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철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 뭉텅이가 있어. 엄청나게 두꺼운 이렇게 다발이 있습니다. 이 다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내가 다른 다발을 이렇게 겹침 이음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안에 철근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철근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와중에 내가 이제 여기 내가 하나의 철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여기도 내가 하나 철근이 있고, 여기 하나 철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내가 하나 철근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겹침 이음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제 각각 개별 철근에 대한 겹침 이음 길이에다가 얘는 내가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내가 20%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 얘랑 얘만 있을 때 겹침 이음 길이에다가 20%를 증가시켜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다발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겹침 이음 길이는 개개 철근에다가 20%를 더 증가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뭐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3개일 때는 뭐 20% 증가시켜야 되고, 뭐 4개일 때는 33% 증가시켜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 수치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기준으로 이만큼 더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떤 경우이든 인장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300mm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외우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겹침 이음에서 A급, B급 이음이 있다. 맞죠? 여기 A급 이음이 있고 여기 B급 이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겹침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 B급 이음이다. 전체 겹침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요거는 이제 A급 이음에 대한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B급 이음 규정이 아니죠. 근데 이 보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가 A급 이음이라고 하면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여기 AND거든요. AND. 만족해야 A급 이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보기가 좀 애매한 게, 만약에 이 조건만 있잖아요. 요것만 만족하고 이거 만족 안 하면은 이건 A급 이음이 아니니까 B급으로 봐줘야 되는데, 근데 출제자가 보기를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냥 그러니까 이 규정이 A급 이음 규정이니까 이거는 B급 이음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보기는 아니다. 22번 철근의 이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인장을 받는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A급 이음과 B급 이음이 있습니다. A급 이음, B급 이음이 있는데, A급 이음은 1.0LD 이상, 내가 이제 계산한 이음 길이에다가 1을 곱하는 거고, 1을. B급 이음은 내가 계산한 이음 길이에다가 1.3을 이렇게 곱한다. 이때 두 가지 경우 모두 300m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음 길이는 무조건 3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표에 있었어요. 됐고. 인장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에서 A급 이음은 배치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근데 이제 배치된 철근량이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그죠? 소요 겹침 이음 길이 내에서 겹침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이다. 맞죠? 두 가지 다 만족하면 A급 이음이고. 3번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 D41과 D51 철근은 D35 이하 철근과의 겹침 이음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는 열심히 설명을 했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보기인데,
기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 궁금한 학생들은 이론 강의 들어보면 되는데 뭐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휜 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 이음된 철근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이 철근과 이 철근 내가 이제 겹침 이음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내가 접촉되지 않았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때 이 철근은 횡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소요 겹침 이음 길이의 3분의 1 또는 20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3분의 1 또는 200mm가 아니고요. 5분의 L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이거는 뭐 공무원이든 기사시험이든 공기업이든 계속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복입니다. 23번 압축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압축 이형 철근이고요. 겹침 이음 길이니까 이제 여기를 보란 얘기입니다. 여기를. 이때 겹침 이음 길이는 300mm 이상이어야 돼야 된다. 여기 겹침 이음 길이는 뭐 인장이 됐든지 간에 압축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3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MPa 이하인 경우에, 여기니까 요걸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인 경우에 겹침 이음 길이는 0.072 FIDB보다 클 필요가 없다. 요것보다 클 필요가 없다. 클 필요가 없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작아야 된다는데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됐고,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중에서 큰 값 이상이 돼야 된다. 앞에 설명했던 거고. 4번. 이것도 잘 나오는 복은 아닌데 이것도 하나 외워두세요. 압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이거의 겹침 이음 길이는 인장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길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설계 규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압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그러니까 요거는 인장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보다 클 필요가 없다. 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길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얘보다 길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되고. 24번 압축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경우에나 압축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200mm 이상이 아니고 300mm 이상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8MPa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된 겹침 이음 길이를 5분의 1 증가시켜야 된다. 여기 21MPa 미만인 경우에 3분의 1 증가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21MPa 미만인 경우에 3분의 1이에요. 틀렸고, 그 다음에 FI가 500MPa 이하인 경우에는 벌써 틀렸죠. 우리가 이제 압축 이형 철근의 이 이음 길이 같은 경우는 400MPa 이하냐 400MPa 초과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벌써 틀렸고요. 400MPa 이하인 경우에는 요거 이상이다. 아니고 0.072 FIDB고요. 말도 안 되게 막 바꿔놨죠. 그 다음에 초과할 경우에는 요거 이상이어야 된다. 요것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4번 이거 했죠. 앞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에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중에서 큰 값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외워주시고요. 25번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 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요. 설계 규정에. 이론서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장 이온 철근의 겹침 이음에서 A급 이음은 1.3 LD 이상, 아니죠. A급 이음은 보정 개수가 1입니다. 겹침 이음 길이에다가 보정 개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B급 이음은 1.3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이거는 외우는 게 굉장히 쉽죠. 봐봐. 내가 이제 이 철근이랑 이 철근을 겹침 이음했어요. 얘가 이제 LD야. 요만큼 겹침 이음 길이가 나왔어. 근데 A급 이음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상황이 양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양호하면은 내가 요거를 더 겹칠 필요가 있습니까? 겹칠 필요가 없죠. 얘가 1이고요. B급 이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양호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산된 길이보다 1.3배만큼 더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됐고. 얘는 틀렸고. 3번. 압축 이형 철근의 이음에서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1MPa 미만인 경우에는 3분의 1 증가시켜야 된다. 이거 앞에 설명했지. 표에서 아까. 우측 하단에 있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용접 이음과 기계적 이음은 철근의 항복 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가지고 맨날 장난치는 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100%로 이렇게 바꾸면은 수험생들이 속습니다. 왜냐면은 봐봐.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마치 맞는 보기 같아. 용접 이음과 기계적 이음을 할 건데 물론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뭔지 몰랐다고 해봐. 철근의 항복 강도의 100% 이상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설계 규정에는 100%가 아니고 125% 이상 발현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든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보기예요.